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통해 감정을 평가하고 스트레스 효과를 관찰한 두 개의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의 2025년 6월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9로 다소 낮지만 Q1에 속해 있습니다. 본 논문은 생리적 측정과 주관적 평가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행동적 방법까지 추가하여 향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은 향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은 감정 상태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선행 연구에서 뇌파, 생리적 지표, 행동 측정을 통해 이완 또는 각성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뇌파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 특징을 기반으로 이 감정 상태를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귤을 의미하는 시트러스류와 스위트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혈압, 심박수, 심박 변이도 측정을 통해 이 정신적 피로 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기 자극을 받은 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반응 속도 차이를 유발함을 보고하는 등 이 행동 지표의 중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반응 평가에 이러한 이 행동 툴을 활용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행동 패러다임은 인지, 감정, 태도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생리적, 주관적 척도와 달리 비언어적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러셀의 2차원 감정 모델에서 제시하는 유쾌, 불쾌의 밸런스와 그 정도를 의미하는 어라우절 축을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행동 연구에서는 감정과 시간 지각의 관계를 다룬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편안하고 진정되는 향기에 노출될 때는 동일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인식했고 자극적인 향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인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노고 어소시에이션 태스크와 같은 이 암묵적 패러다임을 활용해 특정 개념에 대한 긍정, 부정, 감정 연관성을 측정했습니다. 이 GNAT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이 긍정적 감정 정보를 부정적 정보보다 더 잘 인식했고 사회적 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은 그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자기평가 그리고 행동 패러다임을 활용해 향기에 대한 감정 반응을 비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23세에서 55세 사이에 총 35명의 참가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중 33명이 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알레르기 그리고 감기 독감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없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향 자극은 시트러스 계열의 스윗 오렌지와 민트입니다. 각각의 자극은 아로마 테라피 기기를 사용하여 향을 분산시켰으며 참가자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 8분 동안 향기에 노출되었습니다. 후각 적응성을 고려하여 코를 통한 자극 대신 아로마 테라피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로마 테라피 기기는 참가자 앞 20cm에 배치되었습니다. 실험에는 14개 채널의 이모티브 에폭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전처리를 거쳐 FFT를 통해 알파, 베타, PSD를 얻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핵심 지표인 이모셔널 밸런스와 어라우절 인덱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모셔널 밸런스의 경우 좌방구와 우방구의 알파 파워의 차이인 알파 어시메트를 구하였고 어라우절 인덱스는 양쪽 방구 전도엽의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를 구하였습니다. 뇌파 외에 설문조사 기반의 향에 대한 감정도 평가하였습니다. 설문에 많이 사용되는 9점 척도의 설문을 사용하였고 향 노출 전과 후에 각 향의 밸런스와 어라우절을 평가하였습니다. 향 노출 후에는 각 향의 농도도 평가했는데요. 이 본 연구에서의 행동평가가 이 동일한 향의 유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도평가가 3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향이 제대로 분산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행동 패러다임으로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태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고노고 어소시에이션 태스크, 즉 GNAT입니다. 이 태스크의 기본 개념은 참가자가 이 목표 신호인 고자극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간섭 신호인 노고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고자극 중 정답을 맞춘 비율인 적중률을 의미하는 히트레이트와 전체 노고 자극 중 틀린 비율인 오답률을 의미하는 폴스 알람 레이트를 계산하고
이 두 비율의 차이를 통해 판별지수라는 이 D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D스코어는 참가자의 목표 인식 능력을 반영하는데요. 이 판별지수 값이 높을수록 목표 신호를 더 잘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GNAT는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 단어 분류로 참가자들은 후속 평가에서 접하게 될 어휘에 익숙해지도록 시간 제약 없이 감정 단어를 분류하고 키보드를 통해 응답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의 준비 단계로 향과 긍정적 감정 단계를 이 고 자극으로, 그리고 향과 이 부정적인 감정 단어를 노고 자극으로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은 간섭 자극을 무시하면서 이 타겟 자극인 고 자극에 응답하도록 지시받았고 제한 시간은 1500ms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완료 후 제한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지와 함께 세 번째 자극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자극의 제한 시간은 1500보다 조금 줄어든 800ms로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된 어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도 두 번째, 세 번째와 동일하지만 이 고 자극과 노고 자극이 반대가 됩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단어들은 쾌감과 관련된 이 긍정적, 부정적 감정 단어로 두 종류의 쾌감 척도에 사용된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타임 바이섹션 태스크로 시간 이분법 과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과제는 참가자의 시간 지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두 가지의 길고 짧은 자극이 제시될 때 참가자가 해당 자극 지속 시간이 긴지 짧은지를 구별하는 과제입니다. 실험 동안 참가자는 헤드폰을 통해 화이트 노이즈에 노출되었고 청각 자극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이 연습 단계와 시험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연습 단계에서는 300ms의 짧은 자극과 900ms의 긴 자극이 각각 5회씩 무작위로 제시되었습니다. 시험 단계에서는 300과 900 사이의 동일 간격인 400, 500, 600, 700, 800ms의 자극이 무작위로 10회 반복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에게 향기를 감지하는 순간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알리고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템포럴 다일레이션 이펙트라는 이 시간 확장 효과를 분석 변수로 사용하였는데요. X축으로는 자극의 지속 시간을, Y축으로는 각 자극을 길다라고 인지한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특정 자극이 50%의 확률로 긴 자극으로 인지될 시점을 바이섹션 포인트, 즉 BP라고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600-BP로 템포럴 다일레이션 이펙트인 TD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결과의 그래프의 일부를 미리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첫 번째 오렌지 프리 조건에서는 BP가 이 524.90ms로 BP보다 이 낮은 자극은 짧은 자극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이 BP보다 높은 자극은 긴 자극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험은 두 개의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향이 없는 방 하나는 베이스라인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고 나머지 향이 있는 방은 매일 향을 교체하여 본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향별로 1회씩 총 2번 방문하게 되고 두 방문 사이에는 최소 24시간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참가자는 향 샘플에 노출되는 동안 뇌파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설문지 평가 그리고 두 가지의 행동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스윗 오렌지 향과 민트 향의 농도 평가에서 최소 3점 인상을 받아 농도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향에 대한 플리전트 스코어, 즉 쾌감 점수는 각각 평균 7점과 7.2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표 중에서 플리전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왼쪽엔 뇌파 기반의 플리전트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스위트 오렌지 향에 노출되었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만 민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향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래의 토포맵을 보면 향에 노출된 후 두 향 모두 우측 전두엽의 알파 파워가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지만
두 향 효과 간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가운데는 8분간 향을 맡는 동안 이 4분, 6분, 8분마다 자신의 유쾌, 불쾌함 정도를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두 향 모두 쾌감 평가가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에 노출된 도중에 향 간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도 관찰되었습니다. 행동 패러다임 기반의 데이터는 뇌파 패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GNAT는 고노고 태스크였는데요. 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감정 단어를 사용한 만큼 유쾌, 불쾌를 나타내는 어라우절의 척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D 밸류는 적중률에서 오답률을 뺀 값으로 값이 높을수록 타겟을 잘 인지함을 나타냅니다. 스윗 오렌지 향에 노출된 후 이 D 스코어가 음수에서 양수로 증가하였으나 매우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고 민트 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향 간의 유의미한 차이 또한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뇌파와 행동 패러다임의 결과에서는 스윗 오렌지 향에서 정서적 어라우절이 증가하였고 민트 향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두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 뇌파와의 행동적 관점에서 향의 쾌락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두 향기 모두에서 쾌적하다 평가되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결과와 객관적 결과의 불일치는 이전 선행 연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는 생리적, 행동적 데이터에서 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 객관적 데이터 측정의 장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라우절 결과로 어라우절은 유쾌, 불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뇌파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의 어라우절 지수는 베이스라인 대비 스윗 오렌지 향을 맡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트 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향 사이에는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운데에 이 향에 노출되는 동안의 설문조사를 보면 민트 향에 노출되었을 때 이 어라우절 점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스윗 오렌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가했지만 이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어라우절이 향이 처음 노출될 때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시사합니다. 이 가장 오른쪽의 행동 결과는 자극의 시간 지각과 관련된 행동 패러다임이 나타나 있는데요. 편안하고 진정되는 향기에 노출될 때는 동일한 시간을 짧게 인식했고 자극적인 향기에는 길게 인식한다는 점에 따라 어라우절의 척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임 바이섹션 태스크의 결과는 50%의 확률로 긴 자극이라고 인지되는 이 바이섹션 포인트를 찾고 600에서 이 BP를 뺀 값을 지표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600은 이 4, 5, 6, 7, 800ms 중에서 가운데 자극인 이 600ms를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아래의 바이섹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스윗 오렌지의 경우 노출되기 전보다 노출된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민트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스윗 오렌지 향에 노출되면 객관적인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짧다고 느끼고 민트 향은 상대적으로 더 길게 느낌을 의미합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윗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진정되는 향기여서 더 짧게 인식했고 민트의 경우에는 자극적인 향기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시간일 때 상대적으로 더 길게 느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 있는 대로 정리하자면 이 뇌파에서 스위트 오렌지 향에서 각성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민트에서는 증가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임 바이섹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타임 바이섹션 태스크가 다양한 향의 각성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함을 시사합니다. 설문조사의 경우 앞선 밸런스와 유사하게 생리적, 행동적 데이터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 생리적, 행동적 데이터에서는 스위트 오렌지 향의 각성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 설문조사에서는 민트의 어라우절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설문에서 이 주의 편향이 발생했다고 해석하고 있고 설문에서 높은 각성 상태와 같은 강한 감정이 더 민감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실험 과정을 통해 뇌파, 행동학적 데이터, 설문조사까지 이 세 가지의 결과를 어라우즐과 베릴런스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뇌파와 행동학적 데이터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고 설문조사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 객관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요. 내용도 간단했고 해석 방법에서도 큰 무리는 없었지만 아쉬웠던 점 하나는 이 통계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통계 결과 중에 0.05 이상, 0.1 이하를 일반적으로 marginally significant하게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0.09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어느 정도 그 논문에 나타난 기존의 해석 방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톤 다운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0.05에서 0.1 사이의 값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유의미하다, 어떤 부분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좀 유사한 값이더라도 너무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관된 해석을 진행했다면 좀 주장하는 바에 더 합리적인 결과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좀 자유롭게 해석했다고 느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저널 오브 인바이러먼털 사이콜러지의 2023년 11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7.0으로 일부 분야에서 상위 5% 내외에 속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동안 이 베르가몬 향에 노출시켜 그 향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심리장애를 주요 직업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인체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개의 문단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 심장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이며 생산성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도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자기보고 설문과 생리지표가 일치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이를 줄이고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는데 업무 과제의 특성을 바꾸거나 이 대인 관계 갈등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무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자연 요소를 건축 환경에 통합하는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구현해서 직장에서 자연과의 연결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식물을 사무 공간에 배치하거나 좀 인공적인 방법으로 자연 경관을 제공하는 것처럼 시각적 측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람이나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와 관련된 청각적 특성을 조사했고 이러한 특성들이 휴식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시각 또는 이 청각의 개인 모두 이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고 선행 연구에서도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때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각 자극과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후각은 근로자의 주의를 끌지 않고도 회복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의 저자들이 알기로는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한 채 향기를 제공해서 회복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테라피에 널리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인 베르가못이 사무직 근로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회복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무직 업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30분 동안 사무실 환경과 유사한 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주제는 2명의 주요 그리스 철학자의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업적과 그것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대부분이 낯설게 느낄 만한 주제를 선택했고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수행 가능한 난이도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교 역할의 연구원이 대학 교수로 가장해서
줌으로 이 참가자들을 모니터링했고 참가자들은 카메라에 화면 공유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 화면에는 실시간 성과 평가 점수가 표시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참가자에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점수가 오르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최종 점수가 모든 참가자와 비교가 되고 금전적 보상은 이 성과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미리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사무직에서 흔히 겪는 높은 업무량과 그리고 마감 압박 이런 것처럼 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0분간의 스트레스 과제 후 15분 동안 후각 자극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5분 후 이 교수에게 이 슬라이드를 발표할 것이라고 안내받고 이 15분을 슬라이드를 다듬고 구두 발표 준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무작위로 대조군 또는 향기군에 배정되었고 한 명당 한 조건만 경험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실험 전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15분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15분 세션은 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5분 동안은 향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향기 그룹에는 이 원격 디퓨저를 통해 이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을 디퓨징하였고 대조군에는 그 무향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약 10분 동안 진행되었고 처음 5분과 두 번째 5분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15분이 지난 후 실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험을 진행되는 동안 가슴에 스트랩을 통해 이 심박수 모니터를 착용했습니다. 실험에는 48명의 성인이 참여하였고 무작위로 향기군, 대조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30분간의 발표 준비 과제 전후로 이 스트레스 수준을 0부터 100 사이로 평가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 여성과 남성 모두 이 유의미하게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습니다. 심혈관 반응은 스트레스와의 높은 관련성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일관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주요 객관적 결과 지표로 선택되어 사용되었는데요. 이 심박수인 HR은 분당 박동수 또는 RR 간격을 사용하였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HR이 증가하고 RR 간격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HRB는 시간 영역 그리고 주파수 영역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이 타임 도메인 특징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RMSD, NN50, PNN52이 사용되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로우 하이 프리퀀시 파워를 백분율과 정교화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이 로우 프리퀀시 파워는 증가, 하이 프리퀀시 파워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객관적인 생리 측정 외에도 이 실험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실험 전 설문에서는 상태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태 특성 불안 검사, 즉 STAI가 제공되었고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실험 후 설문에는 이 STAI에 더해서 참가자들에게 사무실 향에 관해서 이 사무실 냄새가 쾌적했다 혹은 전반적으로 사무실 냄새가 편안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세 번의 데이터 수집 시점에서의 심박수 기반 피지올로지컬 결과입니다. 제가 표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베르가못 향을 받은 실험군에서 여성 참가자의 이 HRB 지표는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남성 참가자에서는 베르가못 향을 맡은 후 이 평균 심박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평균 RR 간격은 감소했습니다. 평균 HR 증가와 평균 RR 감소는 이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되며 이는 베르가못 향이 남성의 스트레스 증가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심혈관 반응 지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베르가못 향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LF와 이 HF 파워 지표에서 향기군의 그 여성 참가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적으로 이 안정적인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 이 안정적인 그 변화를 보여 스트레스 수준이 향기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그 향기군 남성 참가자는 향기가 추가된 시점인 이 T2에서 이 LF와 LF 구성 요소는 증가하고 이 HF 구성 요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향기 도입 후 RMSSD, NN50, 그리고 PNN50 지표는 여성 참가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 참가자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LF 증가, 그리고 HF 감소, RMSD, NN50 이런 거의 감소는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베르가못 향기가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반면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입니다. 실험 전후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그룹 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했고 이 향기군에서는 베르가못 향 노출 후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였습니다. 실험 후 평가한 사무실 냄새의 이 쾌적도와 편안한 결과에서도 집단과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대조군 남성은 이 향기군 남성보다 사무실 냄새를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평가했고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향기군 여성이 대조군보다 사무실 냄새를 더 쾌적하다고 편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앞서 제시된 생리적 측정 결과와는 달리 스트레스 관점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향기 노출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쾌적성과 편안함에 대한 인식 패턴은 생리적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과 여성에서 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베르가못 향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RV 분석에서 남성은 베르가못 향 노출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여성은 변화가 없었지만 설문에서는 남녀 모두 베르가못 향 노출 후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여성 참가자는 이 베르가못 향을 맡으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 사무실 환경을 더 쾌적하고 편안하다고 평가했지만 남성 참가자는 향이 없는 경우보다 덜 쾌적하고 덜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후각 민감도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후각 민감도가 높아 향을 더 빨리 인지하거나 특정 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이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제하는 이러한 사회화 경향 때문에 설문과 생리 반응이 좀 불일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각 자극을 활용한 스트레스 회복 전략에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향이 한 성별에는 이완 효과를 주더라도 다른 성별에는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제가 현재 정리 중인 향 관련 연구에서의 해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설문과 신경생리학적 반응의 차이가 있었고 남성과 여성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좀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그 근거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